뒤주에 갇혀 죽게 되는 모습을 이 정조는 보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0살 때예요. 10살 때면 얼마나 초등학생 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사실 어떤 그런 극한 상황, 그리고 자신을 11번이나 살해 위협을 하는 어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연산군처럼 되지 않고 조현증이 걸리지 않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이 모습,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아버지의 어떤 명예를 복권하기 위해서, 사실 이 수원화성 이 자체가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복권하기 위한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정조가 왕위에 딱 올라섰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걸로 정조의 정치는 시작이 됩니다. 이러면서 어느 날 분명히 뒤주에 갇혀 돌아가신 이 아버지의 영, 돌아가시고 나서 왜 수의를 입히고 영을 하잖아요. 분명히 소홀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당시 예조판서,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교육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예조판서를 불러요. 정홍순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의 그 수의를 좀 한번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가져와 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긴장된 순간입니다. 그죠? 근데 이 예조판사 정홍순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도세자가 그렇게 죽고 나서 영을 어떻게 했냐면, 당시 최고의 비단을 가져와가지고 영을 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비단을 조금씩 잘라가지고 괴짝에다가 담아놓고 있었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그런데 그 혹시 모를 일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정조가 딱 와보라 하니까 그 괴짝을 갖고 옵니다. 괴짝을 연 순간 최고의 비단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조가 그 비단 조각, 아버지의 그 옷을 입혔던 마지막 옷, 그 수의를 부여잡고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 이런 어떤 정조의 어떤 그 효심 때문에, 효심과 관련된 이야기는 또 많죠. 여러분, 그 정조 아버지 사도세자가 있는 그 공간, 그 앞에 있는 절이 용주사인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조가 그 용주사를 방문을 했는데, 이런 송충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임금께서 직접 그 송충이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입으로 깨물어가지고 그 송충이를 죽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하물며 미물, 너마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그 송충이에 대한 그 원한을 푸셨다는, 그 이후로는 송충이가 없어졌대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분들이 많이 동원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 정조의 어떤 효심, 참 똑똑하신 분인데 효심까지 있으신 분, 완벽해 보일 것 같죠? 그런데요, 진짜 인간적인 면도 있어요. 이분요, 욕을요 아주 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욕을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분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편지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인데, 당시 자신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심판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이제 편지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처럼 얘기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몰래 황교안 대표에게 편지를 쓰는 거기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정조대왕이. 근데 그런